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 변경된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현재 더 변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은 보통 변경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건강보험료랑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료가 변경이 돼서 여러분들께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엑셀로 만든 거 서식 보여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격리실무 찍고 있고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교육, 그 다음 회계 점검, 회계 대행하고 있고요. 회계 감사, 그 다음에 법인세 F가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판도라님, 2022년 4대 보험 요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2022년도에는요, 지금 건강보험료하고요, 고용보험료 두 개가 변경이 됐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두 종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두 종류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똑같이 9%로 아직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없고 아마 대부분 국민연금은 제가 보니까 인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연금이 인상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이거 인상하시는 아마 정부는 조금 사실은 그 말이 굉장히 좀 많겠죠. 어쨌든 9% 해갖고요. 전체 구로 해가지고 반반씩 4.5, 4.5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요, 또 반반씩 내잖아요. 근데 6.86에서 6.99%로 1.89%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43에서 3.495 이거는 6.99를 반으로 나누면은 그 3.495가 되죠. 3.495%씩 각각 50% 50, 근로자 50, 회사 50 해서 3.495%로 인상이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건강보험료 나오죠? 그러면 그 건강보험료에 곱하기 요율을 하죠. 그게 올해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52보다 0.75포인트 오른 인상된 12.27이 됐어요. 이거는 각각 11.52, 11.52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근로자분 곱하기 12.27, 회사분 곱하기 12.17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각각 요거에 대한 12.27인 거예요. 50%, 50%에 대한 12.27%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 중에서는요, 실업급여하고 고용안정, 개발, 직업능력, 개발사업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실업급여만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1.6%에서 1.8%로 인상이 됐습니다. 0.2% 인상이 됐죠? 네. 그러면 0.8, 원래는 1.6을 2로 나누면 0.8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8을 2로 나누니까 0.9%가 됐죠. 0.9%, 0.9%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요, 부가점수당.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직장인 4대 보험 요율이잖아요. 지역 가입자는 부가점수당 21년에는 201.5원이었는데 22년에는 205.3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안정, 직업개발,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안 됐네요. 대신에 150 미만이라던가 150 이상, 150부터 1000 미만, 1000 이상 기업 이렇게 해서 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은 여러분 없잖아요. 근로자분은 없고 대신에 이제 회사분이 전체를 내는데 요거는 업종별로도 상이하고 또 뭘로도 상이할까요? 회사별로도 상이하죠.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산재가 많아가지고 요율이 높다 그러면 사고율이 높으면 요율도 높다. 그리고 사고율이 낮으면 요율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상된 거는 건강과 고용보험이고 일부,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3.43에서 3.495로,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에서 12.27로,
그리고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는 0.8에서 0.9 0.2% 각각 나눠 가져서 0.9%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내년에 예산 짤 때 요거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라던가가 있으면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번에 기사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자, 4대 보험 납부할 때는요, 여러분, 그 예수를 해 놓잖아요. 우리가 먼저 급여를 줄 때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예수를 일부 부과할 때는, 그러니까 실적으로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비용을 떼낼 필요가 없는데, 이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게 부과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은 발생주이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소장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이 발생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발생주의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8월 급여 8월 25일 날 준다 그래도 8월에 발생한 사업소분도 우리가 미리 이거를 비용을 발생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부과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8월 25일 날 급여를 줄 때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8월 25일 날 주는 거예요. 8월 25일 날 줄 때는 급여 대 예수금, 그리고 급여 대 예수금,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급여 지급 시에는 분기 안 하겠죠. 그리고 그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월말에 입주민들 분을, 우리 사업주 분을 부과할 때는 차변은 복리후생비, 국민연금대, 대변은 미지급 비용,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마찬가지로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대변은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비용, 고용보험 역시 차변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료, 대변은 미지급금 비용 혹은 미지급 비용. 산재보험료는 100%다 복리후생비, 산재보험료 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아주죠. 그리고 납부할 때는 뭐로 납부하면 될까요, 여러분? 걷어놓은 걸로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금하고 미지급금으로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금 대 미지급금 차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부채를 발생시킬 때는 대변에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채를 차감할 때는 차변에 발생을 해야 되겠죠. 항상 모든 이런 부채나 자산 같은 부채 같은 경우나 비용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부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거는 원래는 실제로 없애줘야 되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선급비용이란 자산을 쓰면은 선급비용을 없애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그러니까 이게 임시계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나눠서 부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리 걷어놓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미지급금 비용이라던가 선급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계 처리해야 된다. 즉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또 이제 그 4대 보험료가 올라서 또 이것 때문에 조금 또 이제 사람들이 우리 진짜 안 오르는 건 월급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그러신 상황에서 이렇게 급여 인상이 되니까 다들 좀 힘드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건강보험 제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노년을 좀 편안히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도 좀 타봤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해봤고, 고용보험에서 공부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4대 보험료 납부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많이 오르고 이런 건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큰 바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이제 곧 추석이네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